세상에는 성공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대부분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쓰여진 책들이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쓴 성공한 분들의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고 재능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마침내 성공의 법칙, 아니 과학을 찾았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성공의 법칙을 발견해낸 책이 있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앨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교수가 쓴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입니다. 바라바시 교수가 밝히는 성공의 과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결망이 성공을 결정한다.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사인 볼트 생각해보세요. 압도적인 능력은 당연히 성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그 능력이 측정 가능할 때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는 0점 몇 초까지 측정이 가능하니까 능력이 100% 성공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능력을 측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옆자리 동료랑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일 잘합니까? 아마 대부분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무직이면 사실 객관적으로 누가 더 일을 잘한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직보다 더한 경우도 있죠. 예술가는 어떨까요? 극사실주의 중심의 그림을 그릴 때야 뭐 사진처럼 그리면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미술 생각해보세요. 변기만 엎어놔도 예술작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작품이 예술적으로 더 뛰어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성과 측정이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놀라 쓰러질 업적을 세운다고 해도 그 업적이 미치는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서 이룬 업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공이며 당신의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다. 책에서는 두 예술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그래피티, 길거리 벽화를 그리던 예술가였습니다. 실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그저 그런 예술가로 남고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벽화를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둘의 그림은 전문가가 봐도 크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결과가 달라진 걸까요? 그 차이가 바로 연결망입니다. 성공했고 유명해진 예술가는 인싸였습니다. 즉 예술계 유명 인사들과 인맥이 많았어요. 그러니 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또 다른 유명 인사들이 자꾸 샤라웃을 해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니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출판계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책 내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을 내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인플루언서가 책을 내면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서로 샤라웃을 막 해줍니다. 물론 책을 잘 썼을 때 이야기겠지만 압도적인 걸작이 아니어도 그냥 괜찮은 수준이면 서로 칭찬을 막 해줍니다. 그러니 이 팔로워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성공이 쉽게 퍼지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우리의 성공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성과가 측정 가능한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예술작품의 퀄리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초등학생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성공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피카소도 처음에는 정석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실력을 키웠다고 하죠.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 실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최소한의 퀄리티는 갖춰야 한다는 거죠. 수준 미달인 작품에 샤라웃을 해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최소한의 퀄리티를 갖췄다면 그때는 연결망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요식업을 하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야, 이 집 맛있네? 끝난 겁니다. 음악을 하는데 박재범님이 인스타에 올려준다? 끝났죠. 미술관대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준다. 그거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예술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눈에 띄어야겠죠. 업계 최고들이 갈만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먼저 도움을 제공하면서 연결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인맥사회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망이 성공을 만든다는 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방구석 배고픈 예술가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성공이 성공을 만든다. 한번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던 사람이 다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가 쉽죠. 대형 유튜버의 영상이 학고 유튜버 영상보다 떡상하기 유리합니다. 무명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품 하나 팔기 힘들 때 유명인의 예술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고 없어서 못 팝니다. 이처럼 성공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망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검증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사야 한다면 기왕이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있는 책을 사는 것, 혹은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 작가의 책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도 후기가 많고 검증된 브랜드를 사는 게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결과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하고 신규 진입자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아니죠.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 이미 성공한 걸 찾는다는 이 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를 분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라우드 펀딩 아시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미리 펀딩을 받아서 상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 해외에선 킥스타터가 대표적인 사업 플랫폼이죠. 바라바시 교수는 성공하는 펀딩과 실패하는 펀딩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결정한 게 그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공을 가른 가장 큰 요인은 최초 펀딩이었습니다. 즉, 일단 누군가 최초로 펀딩을 하고 돈을 내면 그걸 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서 펀딩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반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초기 스타트를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그 펀딩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구매를 해야 사람들이 저거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을 낸다는 거죠. 출판계, 음악계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베스트셀러 순위 혹은 탑 100 차트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저 노래가 좋은 노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차트에 더 오래 있어서 더 큰 성공을 만든다는 거죠. 이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악용해서 사재기를 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일단 작은 성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을 쌓으면 됩니다. 성공을 쌓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증거를 쌓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런칭하는 거라 후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험단을 운영하든 할인 이벤트를 하든 일단 사람들에게 물건을 뿌린 다음 후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때 그 후기를 달아놓는 거죠. 이렇게 후기가 달려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괜찮은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성공을 쌓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성공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가령 물건을 팔 때 10개가 팔릴 것 같아도 일부러 5개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완판, 10분 품절,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10분 만에 완판됐던 그 상품 다시 한번 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완판을 시키고 이 작은 성공을 다시 한번 인증을 하면서 점점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성공이 성공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되는 거에 열광하고 그 결과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선 성공을 쌓아야 합니다. 사재기처럼 조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베풀면서 후기를 쌓고 작은 성공을 쌓아서 고객들에게 공유하면서 신뢰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작은 성공이 모여서 더 큰 성공을 가져옵니다. 셋째, 결국 꾸준함이 답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단히 노력하면 성공은 언제든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공의 과학, 법칙을 알려준다더니 나오는 말이 결국 꾸준하게 해라.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정말로 꾸준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빅데이터, 과학을 통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과학계에는 30대의 중요한 연구를 해내지 못하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0대의 인생 연구를 해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이것만 보면 꾸준함은 개뿔, 그냥 젊고 똑똑한 게 최고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봤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30대의 능력이 피크를 찍고 머리가 슝슝 돌아서 위대한 성과를 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젊을 때 에너지가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더 많이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생산성이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 번 시도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똑같다는 거죠. 꾸준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번 계속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 책에서는 S는 Q 곱하기 R이다 라는 공식을 제안합니다. S는 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성공의 크기를 뜻합니다. Q는 개인의 역량을 뜻하고 R은 특정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의 크기를 뜻하죠. 자, 그렇다면 큰 성공을 하려면 역량을 키우던가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커야 합니다. 그런데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이디어가 별로면 큰 성공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특정 아이디어가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Q, 능력을 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R, 파급력 높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R이 훌륭하더라도 Q가 너무 낮으면 성공 확률이 낮겠죠. 그런데 Q,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역시 꾸준함입니다. 성공은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의 파급력의 곱셈입니다. 그런데 역량과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함 뿐입니다. 꾸준하게 역량을 키우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도해서 파급력이 강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꾸준함이 성공을 만듭니다. 성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뇌피셜로만 결정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엄연히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과학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첫째, 연결망을 기억하세요. 성과가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연결망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측정 가능한 선까지는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알려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성공이 성공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해서 검증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작은 성공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성공을 너무 크게 정의하지 말고 작은 성공의 기록과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더 큰 성공이 따라올 겁니다. 결국에는 꾸준함이 답입니다. 성공은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의 파급력의 곱셈으로 결정됩니다. 두 가지 모두 꾸준함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 환경, 재능에 관계없이 꾸준함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성공의 공식 포뮬러는 정말 솔직히 세상에 제가 가진 한 권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렇게까지 근거가 탄탄한 자기계발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줘도 어차피 대부분 안 읽습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중 단 몇 분이라도 이 좋은 책을 알고 변화를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